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시작 또 한중 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또 중국 정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군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렸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이 유감스럽다.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하는 것은 그의 직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싱 대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란 대사 부부가 지난 5월 울릉도 고급 리조트 무료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인데요. 예.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중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또 최근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에서 언급까지 했군요. 네, 오늘 24회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과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 원이 부정하게 쓰였다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늘어나는 동안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라고 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면서 각 부처에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이 보조금 문제. 더불어서 이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린 사실인데요. 집회 시위 제도와 관련해서 소음 단속 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제한, 심야 새벽 시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을 해왔다라고 밝히면서 이에 관련된 토론을 국민 제안 누리집을 통해서 7월 3일까지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서 대통령실은 도서 정가제 완화 방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 등을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을 2차례 실시를 했고 이번이 3번째 토론이 됩니다. 예.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셔야 될 텐데.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2030년 엑스포 개최 경쟁에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프랑스에 가는군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2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간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에 직접 참석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4번째 경쟁 프리젠테이션이 펼쳐지는데요. 대한민국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 부산 엑스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류를 하게 되고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합니다. 예. 엑스포 하면 굉장히 좋은 건가 보군요. 저희도 이제 추억의 대전 엑스포, 대전 엑스포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1993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건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엑스포 또 어떻게 왜 유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자, 일단은 싱하이밍 그 중국 대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중국의 조치 요구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양국의 이제 갈등이 좀 커져 보입니다. 진 작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 대사를 만난 것까지는 좋다고 보거든요. 야당이 그 수습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외교적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습을 하는데 나서는 건 좋은데 예. 그 장면을 갖다 공개하고 뭐 중계하고 유튜브로 이거 그다음에 중계하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무리한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사고를 쳤다. 그래서 중국이 화를 냈다. 이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외교 안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근데 정부도 문제는 뭐냐면 이거 예상되잖아요. 외교적 갈등. 원래 현상을 이 외교적 관계에서 현상을 변경시키려 한 건 이 정부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 책임이 이 정부한테 있고 중국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개인의 의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갖다 대신한 거고 아마도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한동훈 장관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준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 얘기를 털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뭘 하냐면은 그 여당 측에서는 이걸 또 이용해 먹어요. 지금 예상되는 외교적 갈등이면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에스컬레이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만들자. 그렇죠. 결국은 대사 데려가라는 나가라. 얘기입니다. 예. 대사 추방하게 되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대사 추방하는 거죠. 그럼 사실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의 극언들을 하면서 강경 지지층을 갖다가 좀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 중국 대사 봤지? 무리하지 싸가지 없지? 어? 근데 거기서 이재명은 가만히 있었지? 봤지 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엉뚱하게 또 중국인 뭐 투표권을 빼앗아야 된다 이런 식의 그 파퓰리스트적인 선동 정치를 하면서 강경 지지층을 통해 가지고 결집시키는 정치적 목적으로 그거 사용하거든요. 예. 지금은 그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화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독이어가지고 갈등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갈등을 증폭시켜서 그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자기들이 보겠다라는 이것도 국익의 관점이 아니거든. 그러면 사실 국익에 손상이 오는데 국익에 손상을 주면서까지도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하겠다는 자세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대통령도 그러면 안 되죠. 예. 국민들이 불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 그게 선동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얘기를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김 소장님? 일단 한국 야당 대표를 세워놓고 15분 동안 성명서나 읽고 있었던 싱하이밍 대사의 중국 대사. 태도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비판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그 현장에서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박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예. 당에 있는 대변인들 뭐 합니까? 이런 거 끝나고 나서 그래도 발언이 무리였다, 무리였고 무리했다라고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짚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사람들 화났다고 그걸 다 들어줄 이 의무가 야당에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하지만 똑같은 의미에서 정부 여당은 대사를 어떻게든 무마시켜야 되는 역할도 역시 정부 여당의 역할입니다. 지금 지난 20년 동안 전체 흑자의 80%를 중국하고 내왔는데 이거 없이 나라 운영이 되나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경거망동하고 계신데 무슨 침략국 얘기까지 했어요. 중국이 침략국이다 이런 건데 아마 6.25 전쟁 포함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교육 안 할 거예요? 침략국이니까 그 침략국이랑 손잡고 국교를 수교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전신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역사적 흐름을 다 무시하고 지금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불쾌한 눈치를 보이니까 뭐 국무총리고 다 여당 대표도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지금 중국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건데 예. 대통령 기분 맞추는 것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념 문제를 경제까지 다 끌고 들어가서 전체를 다 비비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하반기에 뭐 한중일 관계 개선하겠다면서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호스트가 돼서 중국하고 일본 초청해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저는. 이건 지금 사드 때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경고를 계속 한 거예요. 고조되잖아요. 계속 그 지금 경고를 고조되고 한 거예요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싱하이밍 대사의 말 중에서 이런 게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야. 니들 바보냐? G7이고 미국이고 그렇게 강경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 우리 찾아와가지고 투자 협정도 다 하고 이러는데. 너희들이 왜 완장차고 까부냐 이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 외교의 그 실리 외교 같은 거.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너무 이념적으로 좀 그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이념적으로 사유하는 사람들 강경층의 지금 외교 안보 정책에 좀 매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제 또 국회에서는 돈봉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부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한동훈 장관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신다.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체포동의 이유 설명 때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걸 우려하면서도 한 장관이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기각될 영장을 국회에서 부결되도록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 발언을 두고 상당히 자극적이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행태가 민주당을 통합시키는 방어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그런 거 말고 부결시킨 진짜 이유를 말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다라고 맞받았고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는 이 대표 공약은 거짓말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돈봉투 의혹에 있어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조치를 보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체포동의안 부결. 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지금 뭐 혁신한다 그러는데 이거 딱 보면 혁신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거 방탄이거든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계속 방탄할 거고 그다음에 그 이유가 사실 이재명 대표 때문이잖아요. 예. 계속 방탄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20명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20명이 앉아 있었다. 의원 안전. 어. 그게 사실 자극적인 발언이고 사실은 굳이 할 필요 없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앞에 부분은 논리적으로 다 완벽합니다. 증거 확실하다. 음. 녹음 테이프가 완전 중계되듯이 다 돼 있다. 음. 그다음에 그 녹음 테이프에 등장하는 동선들 다 국회 기록 다 해가지고 확인됐다. 그다음에 거기 그 부하 직원들 그 부하 직원들의 진술이 다 일관된다. 이걸 다 확보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액수가 적지만 역대적으로 봤을 때 판례를 봤을 때 몇백만 원이다 하더라도 구속을 시킨 대부분 그렇게 왔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매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예.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20명 얘기를 했다는 거죠. 수명이 앉아 있고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예, 저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한 가지 놓쳤다는 생각을 한 게 이거 표결 전에 이 얘기가 됐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두 명이지만 돈 받은 사람 20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결국 자기 사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거잖아요. 네. 재척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스로 표결하지 않겠다라고 빠져라라는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서 빠지게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장관이 직접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상해진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 화가 나서 민주당을 당멸시켰다. 이것도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된 말이거든요. 그 수명을 어떻게 특정합니까? 근데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본인들은 알죠. 아, 본인도 알아서 빠져라.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인데 예, 예. 그 사실은 그 뭡니까 검찰은 특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렇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표결하는데 장관 말에 빡쳐가지고 뭐 했다? 이거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화가 국회에서 나서 표결이라는 불쾌해서 것은 그랬다. 국정에 관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 자기들의 감정, 정서, 자기 감정, 정서 하나 다스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 네. 자, 김 소장님. 일단 한동훈 장관은 아직도 검사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군에서 벗어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치인들 사냥하던 그 시절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플레이어로서 그만 뛰고 감독으로 옮겨왔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사실 감독도 아니고 구단주거든요. 구단주는 개별 감독의 행위나 선수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20명도 좀 특정했어요. 아, 저 사람 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짐이 곧 법이라는 태도인 거죠. 내가 보기엔 넌 불법이니까 니네 20명 투표할 자격 없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데다가 논리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캐스팅 보트 얘기를 했습니다. 예. 20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는데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의원 110명에다가 정의당 의원 6명 등등 더하면 민주당에 대략 한 130몇 명 정도가 찬성을 던지면 이건 표결 가결이 됩니다. 그럼 170명의 의원 중에 30명이 어느 그룹에서 움직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 20명의 돈봉투를 받았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 건데 캐스팅 보트라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용어를 써가면서 이 자체를 자기가 지금 플레이어로 뛰고 싶은 저 20명도 맞아 내가 다 잡고 싶어. 저 정치인들 돈 받는 저 범죄자들 내가 다 잡아 넣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면 법무부 장관에 주어진 업무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표결 결과를 보게 되면 만약에 그 20명이 빠지게 되면 한 사람 가결이에요. 가결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은 말할 그건 자격이 검사가 없죠. 네. 지목한 20명을 네. 빠지라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민주당에서 이 방탄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에게 그 불체포 특권을 준 그 이유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 돈 받았고 녹음 테이프가 됐고 국민들이 다 들었거든. 그런데 앉아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탄하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리고 이제 뭐 그거보다 적은 액수를 받은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됐다라고 한동훈 장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검사 입장에서 구속 자체가 처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로 보는 거지 액수가 얼마인지로 처벌하겠다는 생각은
행정부인 검사가 할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여기까지.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음. 돈 뭐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박이었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대비하는 이제 시운전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어민들의 상경 투쟁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 전해 주실까요?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설비가 어제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바닷물을 일단 섞어서 사용을 하면서 최종 점검하는 절차고요. 오염수 희석 성능과 설비 이상 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시운전 기간은 열흘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뒤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으면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그 절차로 돌입을 하게 될 텐데요. 예.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등 어민들은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국 어민의 총연맹 등 어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어제는 상경을 해서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류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한 2주일 정도 후면 그 절차상으로는 방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다면 이제 IAEA 보고서 하나가 마지막 변수로 남은 것이죠. 예. 자, 일단 일본 어민들도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우리 어민들도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방류 반대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상경에서 투쟁하고 계시죠. 이기삼 전국 어민총연맹 사무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총장님 나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부터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낼 설비의 시운전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어민들도 이제 서울에 모여서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계시는데 자,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이유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어민은 바다가 삶입니다. 바다를 오염한다면은 어민은 갈 곳이 없습니다. 노란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육지로 따지면은 농가 밭입니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후손들, 미래 세대들한테 깨끗한 바다를 물려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바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반대에 나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오염수 괴담은 그만해라. 방사능 생선 먹을 일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반응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지금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그렇게 하시는데 예. 지금 국민의 여론조사나 우리나라 어민이나 그 말에 신빙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아주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거나 이렇게 되면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좀 위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받아들였습니까? 총리의 그런 경고를. 총리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영국의 엘리슨 박사가 명예교수가 하는 분이 국회 토론회에 와서 지금 알프스 저지수가 있다면 1리터 정도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이슈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자력 관계 기관에서 뒤에는 마실 수 없다는 거 아마 국회 토론회 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로 따지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하시는 말씀은 좀 근거가 아니고 좀 어떤 이런 과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좀 잘못된 발언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전국 어민들은 이제 오염수 방류가 해양법 위반이다. 또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 바탕에 어떤 근거를 갖고 주장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제가 지금 어민 대변을 하자면은 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될 수는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예. 오염수를 처음에 러시아가 1990년 정도에 핵 폐기물을 버리려고 동해에서 하다가 그린피스에 발견돼 가지고 아마 그때 일본이 제일 먼저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자기 나라에서 지금 하는 주장은 이제 대충 보면은 우리는 배를 타고 안 버리고 육지에서 버리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3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예. 지구상이 생기고 처음으로 지금 이례적으로 지금 환경에 자연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감안하면서 자기들이 경제적 이유로 조금 이득분을 남갈 거라고
그 많은 양을 바다에 버린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 입장을 들어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에 수산물 3만여 건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는데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높다. 그런데 한 건도 부적합한 수산물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우리 해수부 입장인데 예. 이 검사 결과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어민들은 12년 전의 사고는 예.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수치와 지금 137만 톤의 이상을 앞으로 30년간 아마 폐로 꺼지는 더 이상 뭐 다과학자들은 걸린다 하는데요. 예. 이게 안전이 확인됐다고 지금 과학적으로 하지만은 이제 어민이나 국민들 눈높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를 들자면은 그 수치 그런 게 지금 뭐 정확도가 좀 맞느냐 하는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수치도 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뭐 지금 뭐 과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많은 양이 그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예전에 있는 양과 지금 현실과는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예. 그 이제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천일염 대란도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20% 올랐지만 주문량은 50배 증가했다고 하죠.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재기 현상은 해수부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소금요? 예, 천일염, 예, 소금. 아, 지금 소금을 사재기로 해가지고 소금이 지금 엄청 딸리는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그 국민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게 뭐 조성되면서 지금 오염되면은 못 먹는다는 논리로 지금 사재기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재기 현상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엔 사재기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 그 소금이 엄청 그 양이 딸립니다. 저희가 좀 살래도 지금 저희는 그 멸치를 자수할 때 소금을 쓰는데 천일염을 쓰는데 아하. 지금 좀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하, 그렇군요. 가격도 엄청 올랐습니다. 현장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엄청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수부는 현실과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수부가 부산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9곳에서 이제 수산물 안전 설명회를 열어서 우리 어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소통 계획은 듣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소통 방식이 어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거보다도 방류를 막는데 좀 어민들하고 힘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지금 이거는 국민들 눈높이도 안 맞고 아하. 어민들 눈높이도 대부분 다수 어민들은 안 맞다고 다 생각을 하고 그 논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은 일단은 방류를 지연하고 막고 그 이후에 어떤 과학을 논의하고 뭐 안전성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러한 지금 방류되는 현실부터 지금 정부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2주 후면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방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하는 날까지는 최대한 저희는 그 방류 반대를 하고 막을 것입니다. 한다는 전제는 지금 뭐 언론에 좀 나오는데 예. 그게 그 일본 어민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도 좀 반대를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는 안 보고 저희는 방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방류 입장만 지금 계속 반대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예. 총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기삼 전국 어민 총연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 일단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는 저는 마시겠다. 이 답변이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국민은 뭘 몰라서 불안해하니 내 말을 믿어라고 강변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회 검증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직접 대정부 질문에 나섰던 김성주 정책위 소속 부의장은 일본 총리가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하면서 일본 총리보다 용감한 대한민국 총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몰고 갔다며 한 총리는 기준에 맞으면 마실 수 있다 한 것이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또 지금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은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여러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일부러 마시겠다라고 질문 유도했다라는 게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일단 후쿠시마 관련 원전수 관련 지금 논의 어떻게 보고 계시니 진 작가님부터. 일단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수 위험을 갖다 과장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역으로 또 우리 그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또 심각하게 해가지고 우리 예. 어민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정부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는 이거 반대해야 되거든요. 이상하거든요. 아니 이웃 나라에서 오염수 풀겠다는데 그걸 찬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맞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장이 정확하게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일본 정부 입장이 돼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뭐 한미일의 뭐 협력 관계가 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한미 그 동맹 그 이념에 얼마나 파묻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결국 이제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와 위험 소통의 문제잖아요. 위험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레디컬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기준을 굉장히 높여놔야 돼요.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소통은 뭐냐면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총리가 앉아서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러고 이상한 사람 불러다가 뭐 마실 수 있다야? 이건 과학자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과학자들은 얘기 못 하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외국에다 불러놨다 그 얘기를 하고 또 총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느 나라 총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저는 얼마 전에 양이원영 의원이 입수했던 일본 입헌 민주당의 중의원과 그 도쿄전력 간의 줌 회의 화상 회의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보니까 샘플 채취를 어떻게 하나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도쿄전력 지원이 물을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뜹니다. 그래서 교반을 하지 않나요? 물을 섞는 작업을 하지 않나요? 그 물었더니 안 섞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길래 그러면 성분이 달라지지 않나요? 측정 성분이? 네,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대화를 태연하게 나누는 걸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샘플을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 같은 그냥 학부에서 이과를 졸업한 사람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게다가 우리 성일종 의원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디 세슘은 무겁기 때문에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런 과학적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괴담으로 잡아가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를 우리나라 정부가 뭐 일본 대신 잡아가겠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이용호 의원을 만나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요. 이용호는 무슨 죄입니까? 자 우리 김승희 평론가. 자 오염수 방류 이거 좀 출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무리될까? 2주 후에 방류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일본은. 네, 현재 IAEA 보고서에 굉장히 크게 비중이 실려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보고서의 어떤 공신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담보를 할 것인가 이 문제 그리고 이제 끝까지 반대한다면 또 어떤 차선책이나 그러니까요. 다른 출구가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계속 좀 각계에서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장의 어민들의 목소리도 우리 정부가 좀 제대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